자, 일론 머스크가 또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로켓 만드는 회사랑 인공지능 회사를 합쳐버렸어요. 바로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인데요. 이게 과연 기술의 미래를 바꿀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그냥 무모한 도박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2026년 2월 초였죠. 일론 머스크가 정말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바로 우주 기업 스페이스X랑 AI 스타트업 xAI를 합병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와, 기업 가치가 무려 1조 2,500억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700조 원이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민간 기업이 탄생한 겁니다. 머스크 본인은 이 합병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지구와 지구 밖을 통틀어 가장 야심찬, 수직적으로 통합된 혁신 엔진이라고 했어요. 뭐 말은 항상 거창하죠. 근데 이 화려한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는 뭘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의 여러 층을 하나씩 벗겨볼 텐데요. 먼저 이 거대 기업의 규모부터 시작해서 머스크가 그리는 우주 AI라는 비전,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전략, 또 돈 문제는 없는 건지, 그리고 이게 가져올 위험과 미래는 어떨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1조 달러짜리 기술 거인의 탄생입니다. 이 합병으로 진짜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치를 지닌 민간 기업이 만들어진 거죠. 이 합병을 좀 쉽게 보면요. 두 회사의 결합인데 한쪽은 이미 우주 산업을 꽉 잡고 돈도 잘 버는 스페이스X, 다른 한쪽은 그록이나 X 같은 AI를 만들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xAI입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형이 돈 많이 쓰는 동생을 품는 모양새죠.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머스크가 그리는 큰 그림이죠. 우주 속의 AI. 아니 근데 데이터 센터를 왜 굳이 지구에서 우주 궤도로 옮기겠다는 걸까요? 이 발상이 정말 재밌습니다. 머스크의 주장은 이거예요. 앞으로 AI가 발전하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댈 거라는 거죠. 거의 뭐 전기 먹는 하마 수준으로요. 지구에 있는 발전소들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네, 바로 우주로 가자는 겁니다. 지구의 전력망, 환경 문제, 땅이나 물 걱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우주에서 해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수많은 위성들이 지구 궤도를 둥둥 떠다니면서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에너지는 24시간 내내 쏟아지는 태양광으로 해결하고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은 텅 빈 우주 공간으로 그냥 뿜어내면 끝입니다. 냉각수도 비싼 땅도 필요 없죠. 말 그대로 궁극의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띄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업 계획에서 그치질 않아요. 스페이스X가 정부에 낸 서류를 보면요. 이걸 카르다셔프 척도 2단계 문명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상과학에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태양 같은 항성의 에너지를 완전히 통제해서 쓰는 초고도 문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역시 스케일이 다르죠. 사업 하나를 해도 꼭 이렇게 인류의 미래랑 연결짓는 거. 이게 바로 머스크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비전을 어떻게 사업으로 만들어낼까요? 그 전략의 핵심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 모든 걸 직접 다 하겠다는 거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선 X, 옛날 트위터죠. 여기서 AI 학습에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를 싹 긁어 모읍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xAI가 그록 같은 AI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엔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으로 AI를 돌릴 위성들을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링크 위성망이 이 모든 걸 하나로 쫙 연결해주는 거죠. 데이터 수집부터 AI 개발, 우주 운송, 통신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하겠다는 완벽한 그림이에요.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이 전략이 더 확실히 보여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랑 파트너 관계잖아요. 구글은 딥마인드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근데 머스크는 아예 한 회사로 합쳐버린 겁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회사들처럼 협력하고 조율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머스크 마음대로 아주 빠른 속도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멋진 비전과 전략 이야기였죠. 근데 문제는 항상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획에 들어갈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부터 이 합병의 좀 어두운 이면, 즉 돈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시장의 일부 비평가들은 좀 싸늘하게 봐요. 이게 무슨 원대한 비전이냐, 그냥 돈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라고 말이죠.
특히 돈을 엄청나게 까먹고 있는 XAI에게 스페이스X라는 든든한 돈줄을 연결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이 합병, 과연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일까요? 아니면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일까요? 자, 숫자를 한번 보시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XAI가 2025년 3분기 딱 3개월 동안 낸 손실액이 무려 14억 6천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 가까운 돈이 3개월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이건 뭐 오픈 AI나 구글 같은 거인들을 따라잡으려고 그냥 돈을 용광로에 쏟아붓고 있는 수준이죠. 이걸 월 단위로 환산하면 더 무서워요. 매달 대략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이 넘는 현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달 말이죠. 이 속도로는 버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구제금융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XAI는 그냥 돈 태우는 기계다. 둘째, 돈 잘 버는 스페이스X를 붙여서 이 손실을 메우려는 거다. 셋째, 곧 스페이스X가 상장, 즉 IPO를 할 텐데 그때 XAI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거다. 심지어 테슬라가 XAI에 투자한 돈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한마디로 혁신이라는 포장지 안에 복잡한 돈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돈 문제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재무제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리 위 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하늘이 말 그대로 빽빽하게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위험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바로 캐슬러 증후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주 공간이 너무 붐비게 되면 위성이나 쓰레기 하나가 다른 거랑 부딪히고 그 파편이 또 다른 거랑 부딪히고 이렇게 연쇄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지구 궤도 전체가 쓰레기 파편으로 뒤덮여버리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우주판 연쇄 추돌 사고 같은 거죠. 지금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활동 위성이 한 9,000개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많다고 하는데 스페이스X가 정부에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위성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100만 개입니다. 9,000개에서 100만 개요. 이건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이 바뀌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구 궤도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도 있는 엄청난 숫자죠.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캐슬러 증후군이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 스마트폰 인터넷이 끊기고 내비게이션 GPS가 먹통이 될 겁니다. 일기예보도 못 보고 재난 예측도 불가능해지겠죠? 군사적으로도 큰일 날 거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수많은 우주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우주로 아예 나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류가 지구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이 거대한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걸려 있는 걸까요? 결국 이 합병을 보는 시선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건 AI를 지구의 한계로부터 해방시키고 인류를 더 높은 차원의 문명을 이끄는 원대한 꿈이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건 그냥 막대한 손실을 덮으려는 위험한 도박일 뿐이고 자칫하면 우리 모두를 지구에 가둬버릴 수 있는 무모한 짓이다. 정말 극과 극의 평가가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거대한 도박은 과연 우주 기반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궤도 함정의 시작을 알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기술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우주와 맺는 관계 자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